네,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배운 것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메타인지로 내가 뭘 아나 모르나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벌써 4회차네요. 이것도 3장만 더 나가면 끝나네, 이제. 그러면 11, 12월 달 거도 이제 익힘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7장을 1월 달부터 계속 반복해 매주 봐야 돼요. 한 장씩 안 돼. 전체를 매주 봐야 돼요. 요즘에 합격수기 많이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소강호도 올라오고 막 몇백 개씩 올라와요. 요즘에 막. 그렇죠? 다 한단 말이 뭔 줄 알아? 그림책, 익힘장, 신의 한 수. 이게 공식이야. 그렇죠? 그냥 해당 내용에서 그림책, 익힘장, 무한반복. 그게 잊지 말고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42페이지 왼쪽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란 뭐라고 되어 있을까?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시행하는 사업. 어떤 단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 개발 사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혹시 이러고도 나온다? 무슨 뭐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얘기한다? 그건 정비 사업이야. 여긴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의 기억하시고,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 주거단지만 만드는 게 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거. 산업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유통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 문화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정의는 뭘까? 가만히 봤더니 개발계획,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대. 우리 아까 43페이지 왼쪽 중간에 있었지. 43 왼쪽 중간 동의 부분. 보이죠? 그겁니다. 그러면 수립하려면 해당 내용 부분에 뭐가 되어지죠? 아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엔드야. 아까 내가 100명 갑을 98명 얘기했지. 엔드야. 그리고 그 지역의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하지만 누가 시행자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는 그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 2번 지문은 굉장히 잘 나와요. 베리베리 임포턴트하다. 그래서 언제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요 단서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좀 기억 좀 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3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죠. 43 오른쪽 위 지정권자. 시작. 지정권자. 그럼 봐봐.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저는 대장이라고 간단히 쓸게요.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누구야?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인 거지. 하지만 다음은 누가? 다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단서에서.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건가? 봐봐. 요청에 의한 건지, 43 오른쪽 위 제안에 의한 건지. 이걸 보고 앞에 단어를 봐라. 요청에 의한다면 장관급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안이라고 나오면 공공기관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정할 수 있다. 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사는 정말 잘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32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전 이번에 33회 기출로 굉장히 마음속으로 정했어,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얘기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사유에서 요청인지 제안인지 잘 봐라. 43 오른쪽 위에 2번, 3번 나올 때. 그리고 복습 노트 풀 때는 책을 덮지 말고 그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봐야 돼.
오른쪽 맨 위에 써 있었어. 오른쪽 맨 위에. 찾았어요? 예, 보면서 계속 눈길 주면서 보는 거야. 덮지 말고. 그럼 4번 좀 볼게요. 4번은 44페이지 봐보세요. 44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됐다면 무엇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볼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시작.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며 모이면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라 한다면 도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과거에 한 두어 번 정도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다? 45페이지 오른쪽 위 조합 문제죠.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5번 조합 문제 45페이지 왼쪽 위.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뭐를? 정관을 작성하죠. 45 왼쪽 위에 누구 인가 맞죠? 왼쪽 밑에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시군구장 인가가 아니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인가 신청권자 한다면 45페이지 왼쪽 위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우와. 아까 위에 2번과 동일하지. 그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의 지문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좀 조합 설립할 때 7명 이상 정관 작성하고 지정권자 인가를 받고 인가 시청할 땐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줘야 한다는 거. 이게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이고 위에 나와 있는 2번과 유사하니까 뭐다? 잘 비교하면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정 가운데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서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하며 됐습니까? 그리고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미성년자는 무엇이 될 수 없을까요? 그렇죠.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유치하지만 참 잘 나와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건 내용을 본다 한다면 이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다음 45페이지 오른쪽 위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조문입니다. 45페이지 오른쪽 위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는 둬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럼 기억나시죠? 100인이면 어떻게 되죠? 둘 수 있죠. 100인 이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100인이면 몰라도. 알겠습니까? 범주가 나오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8번은 48페이지 수용사용 방식이죠. 수용사용 방식. 왼쪽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자. 그러면 해당 내용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한다. 수용은 아무나 하나. 졸려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시행자가 수용하지. 하지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민간 자본을 땡기려고 하는 거니까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48 왼쪽 위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들어간다는 부분 왜? 민간 자본 땡기는 거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개발법은 다 3분의 2분의 1이야. 뭐 소유니 아니니 그 차이지만 사실.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다시 물어볼게요.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3분의 2 이상 소유해야죠?
아니죠. 공공의 자는 소유 동요권이 없어요. 아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48 정 가운데 위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 있네요. 뭐냐면 이거죠. 토지사환 채권의 발행 규모. 봐봐.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용에 대한 뭘 줘야 돼? 보상금을 줘야 돼. 근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 지급할 수 있어. 이걸 토지사환 채권이라고 하지. 그러면 토지사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사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죠. 토지상환 채권 발행 규모. 그래야지 너무 가혹하지 않으니까 2분의 1. 원형지는 오른쪽 밑에 3분의 1.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고. 10번부터는 이제 환지 방식 51페이지 왼쪽 밑에 봅시다. 51페이지 왼쪽 밑에 그러면 입체 환지라고 보일 거예요. everybody 입체 환지 51페이지 왼쪽 밑에 그러면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는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10, 11, 12, 14번째 얘기하는 거였지. 어디? 기억납니까? 입체 환지. 그 다음에 51페이지 왼쪽 밑에 본다면 채비지 보류주 문제가 나와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정하지? 그렇지.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지로 정하여 뭐하죠? 사업비용의 충당 목적에 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류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채비지 얘기한 거라고 단어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박스에다가 이 문장 집어넣고 빵꾸를 뚫어서 기역, 니은 이렇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야.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고 입체환지 빵꾸도 한번 나왔거든. 저는 여기서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부분의 빵꾸도 한 번은 나와야 한다고 봐. 채비지 보류지 빵꾸도. 그렇죠? 그 정도. 그리고 12번은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환지 처분의 효과죠. 그러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환지 처분 효과는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주어가 봐봐. 주어가 뭐야? 환지는이야. 사업 후의 토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됐나요? 이 문장을 오해하시면 안 돼. 주어가 환지라고 사업 후의 토지. 그러면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는 거니까 다음 날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그렇지 끝나는 때 시작 끝나는 때 소멸한다.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겠지. 그래서 권리의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날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소멸은 뭐다? 끝나는 때 종전께 소멸되는구나. 소멸은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이구나. 이게 환지 방식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일일학습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2월달 수업할 때 이게 여러분이 8주 동안 계속 매주 봐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2월 말, 2월 중순 명절 때쯤에 아마 이걸 할 거야. 2월 첫째 주는 아마 그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될 겁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시면서 일일학습은 잘 기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